기록적인 폭설이 뉴욕과 뉴저지를 강타했습니다. 항공편이 마비되고 정전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마약왕을 사살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보복 공격이 이어지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MLS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LAFC는 인터 마이애미를 3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 체류자 160만 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뉴욕, 뉴저지는 밤새 쏟아진 폭설에 도시가 멈춰버렸습니다. 뉴욕시는 8년 만에 발령된 눈폭풍 경보 속에 교통과 항공이 마비됐고 동북부 전역 58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부터 본격화된 겨울 폭풍이 뉴욕과 뉴저지를 덮쳤습니다. 오늘 낮 기준 뉴욕시 대부분 지역에 16인치에서 19인치의 눈이 쌓였으며 스테튼 아일랜드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2피트를 넘어섰습니다. 센트럴파크에는 오전 7시 기준 15인치 이상이 기록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낮 기준 퀸즈 플러싱 인근 리들렉에 11인치, 엘르머스트와 아스토리아 일대에는 15인치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낮 기준 리치필드에 23.2인치, 레오니아에 22인치, 팰리세이즈 파크와 포트리 일대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몬탁 포인트에서는 시속 84마일의 강풍이 관측됐으며 뉴욕시에도 시속 60마일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사실상 허리케인 수준의 바람입니다. 뉴욕시에 눈폭풍 경보가 발령된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며 뉴저지 전역에 눈폭풍 경보가 내려진 것은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뉴저지를 포함한 동북부 7개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기차, 버스, 경전철 운행을 전면 중단한 상태로 재개 시점은 미정이며 뉴욕시 공립학교는 오늘 하루 전면 휴교했습니다. 뉴욕 세계 공항에서만 2,500편 이상이 결항됐으며 JFK 1,087편, 라가디아 1,025편, 뉴요크 861편이 취소됐습니다. 오전 기준 동북부 전역에서 58만 5천여 가구가 정전됐으며 매사추세츠에서 23만 8천여 가구, 뉴저지에서 13만 5천여 가구가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00 이하 소액 소포의 관세를 유지하는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방향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관세 판결로 인플레이션이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상호관세가 물가에 줬던 상승 압박이 해소될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강행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지를 두고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인플레이션 동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표인 만큼 리스크가 남아있으면 금리 인하를 미룰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멕시코 정부가 군사작전을 통해 거대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를 제거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 이뤄진 작전으로 방위군 25명이 숨지고 도심 곳곳에서 보복 공격이 이어지는 등 극심한 피해와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오늘 마약 밀매 조직의 두목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일명 엘멘초를 교전 끝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멘초는 중남미 최대 마약 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을 이끌며 펜타닐 마약 등을 미국에 불법 유통시키는 등의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린 인물입니다. 이번 작전은 해외 마약 테러 조직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 요구에 멕시코 정부가 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카르텔 척결에 소극적이었던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관세 카드와 미군 투입 등을 내세우며 압박해왔습니다. No hay participación en la operación de fuerzas de Estados Unidos. Lo que hay es mucho intercambio de información. 그러나 멕시코 내 치안 상황은 급속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엘멘초 사살 직후 32개 주 가운데 20개 주에서 카르텔 조직원들이 보복 공격과 방화, 폭동을 일으키면서 25명의 방위군이 목숨을 잃는 등 군 병력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요 사태로 과달라하라의 동물원에서는 1000여 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밤새 발이 묶였고 교도소에서는 수감자 20여 명이 집단 탈옥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Del Mencho se registraron 27 cobardes agresiones contra la autoridad. En Jalisco se registraron 6 agresiones, donde lamentablemente perdieron la vida 25 elementos de la Guardia Nacional, un custodio y uno de la Fiscalía General del Estado. 현재 멕시코 당국은 군병력 2,500명을 추가 투입해 치안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조직 두목의 사망 이후 조직들 간의 암투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나이티드와 델타,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 미국 항공사들은 멕시코로 향하는 주요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현지 공관들은 자국민 안전을 위해 외출을 삼가할 것을 공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MLS 2026 시즌 개막전이 지난 주말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LAFC 손흥민 선수와 인터 마이애미 리오넬 메시 선수의 대결이 예고되면서 MLS 개막 주말 사상 최다 관중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 열기를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메모리얼 콜로세움 일대 수만 명의 인파가 집중됐습니다. LAFC 손흥민 선수와 인터 마이애미 리오넬 메시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평소보다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아 MLS는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과 메시라는 엄청난 국제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이 같이 이렇게 경기를 한다는 것에 좀 놀랐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MLS 오프닝 응원하러 친구들이랑 놀러 왔습니다. 좀 설레고 오랫동안 팬이었어가지고 너무 기대 중이에요. 한국인 분들도 많으시고 다른 나라 분들도 많이 많으신 것 같고 정말 활기찬 것 같습니다. 손흥민하고 메시가 만나는 거니까 이제 몇 년 후면 못 볼 경기라서 엄청 기대하고 왔어요 오늘. 경기를 보기 위해 한국에서 방문한 팬들도 많았습니다. 여기 LA 서부 지역 이제 여행 계획을 하는데 딱 이 기간이 맞은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너무나 티켓을 정말 어렵게 구해서 이제 오늘 손흥민이랑 메시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해서 한번 손흥민 선수 응원하러 왔습니다. 이날 MLS 집계 결과 7만 5,673명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MLS 주말 개막 집계 사상 최다 관중 기록입니다. 팬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경기가 시작되자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홈팀인 LAFC 구단의 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한국 응원단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반전에서 인터 마이애미는 높은 볼 점유율을 보였는데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로 홈팀이 먼저 득점했고 후반전에서 LAFC가 추가로 2골을 기록하면서 3대0으로 압승했습니다.
개막전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한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을 돌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개막전이 열리면서 지난 주말 6만여 명의 축구 팬들이 다운타운에 집중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리오넬 메시 선수의 대격돌로 시작된 MLS 올 시즌에도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무장을 한 괴한이 트럼프 대통령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 침입했다가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30분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라라고 리조트에 총을 비롯해 무장한 남성이 차량을 몰고 보안구역을 침입했습니다. 팜비치 카운티 셰리프국 릭 브래드쇼 국장에 따르면 용의자는 다른 차량이 마라라고 리조트를 빠져나가는 틈을 타 북쪽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비밀 경호국 요원들 2명과 셰리프국 경관 1명이 용의자를 가로막고 무기를 버릴 것을 명령했지만 용의자는 산탄총을 조준 자세로 들어올리며 위협했습니다. 요원들은 즉각 대응 사격을 가해 용의자를 사살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머물고 있었으며 전국 주지사 협의회 만찬에 참석한 직후였습니다. FBI가 조사한 결과 용의자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21세 오스틴 터커 마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며칠 전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용의자의 사촌 브레이든 필즈는 오스틴이 평소에 총을 무서워했고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할 순한 사람이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족 모두가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였으며 오스틴은 정치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캐롤린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비밀 경호국의 단호한 대응을 칭찬했습니다. 한편 내일 저녁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앞두고 당국은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인 스키 강사가 레이크타호 인근 스키 슬로프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이크타호 인근 노스스타 스키 리조트에서 지난 18일 밤 11시쯤 직원으로 일하던 21살 한인 남성 콜린 강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 씨는 화요일 낮 12시쯤 근무 외 시간에 혼자 슬로프로 나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됐을 때 강 씨의 차량만 주차장에 남아 있었고 휴대전화는 이미 꺼진 상태였습니다. 당국은 인명구조대와 함께 스키어 15명, 스노모빌 2대를 투입해 밤새 수색을 벌였고 19일 오전 9시쯤 강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북가주 프리몬트 출신인 강 씨는 산호세 주립대를 졸업하고 스키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미국 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 약 160만 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80만 명은 형사 유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드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연방상원 국토안보 정부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민 판사들이 발부한 최종 명령 기준에 따라 160만 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 단속 과정 중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2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단속 우선순위, 바디캠 공개 여부, 무력 사용 조사 현황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로드니 스콧 국장은 바디캠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은 지난 1년간 무력 사용과 관련해 37건의 내부 조사를 진행해 18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CBS가 입수한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 해 아이스가 체포한 약 40만 명 중
폭력 범죄 혐의 및 전과자는 14% 미만이었습니다. 60%는 어떤 형태로든 전과가 있었지만 다수는 비폭력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의 살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2월 22일을 천사 가족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초청해 연설한 후 천사 가족의 날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오늘 엄숙한 자리에 모였다며 지난 행정부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로부터 부모와 형제 자매 등 소중한 사람을 잃어 가슴 아픈 미국인들과 함께하는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언론을 비난한 뒤 우리는 지금 100% 폐쇄된 국경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피해자들을 위한 날을 제정한 건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연방정부 요원들의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사망한 후 이민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보입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싸울 것이며 미국인의 생명을 지키고 끔찍한 상황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 문호가 빨라지면서 모처럼 대기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2순위 부문의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는 2024년 10월 15일로 전달보다 6개월 2주가량 빨라졌습니다. 취업 3순위 숙련직 부문의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도 2023년 10월 1일로 전달보다 4개월 앞당겨졌습니다. 비숙련직 부문 역시 2021년 11월 1일로 공지되면서 2개월 진전됐습니다. 종교 이민인 취업 4순위 성직자 부문은 2021년 6월 15일로 고시돼 무려 6개월 개선됐고 비성직자 부문은 다시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가 2021년 7월 15일로 새롭게 설정됐습니다. 영주권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는 취업 2순위가 열린 상태로 개선됐고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부문은 각각 2개월 2주, 7개월 3주 빨라졌습니다. 4순위 사전 접수 허용일은 가장 큰 폭인 9개월 2주 개선됐습니다. 특기자, 기업 간부 등이 적용되는 취업 이민 1순위와 투자 이민 5순위는 3월에도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는 4개월 연속 동결됐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고 수위로 올린 가운데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베이루트에서 철수해 미국의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각 23일 레바논 주재 대사관에서 비필수 인력과 가족 약 50명을 베이루트 국제공항을 통해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안보 환경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으며 일부 핵심 직원이 남아 대사관을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은 중앙정부 통제력이 약한 데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이 큰 반면 미국에는 적대적입니다. 대사관 직원이 철수하면서 미국의 군사행동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전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일부 요원과 군인 가족들을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공격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략 행위로 간주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자신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 시도에 대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개안 수술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화랑 청소년 재단이 지난 주말 비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화랑 청소년 재단이 지난 토요일 연례 자선 행사의 일환으로 제15회 비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소스몰에서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는 화랑 청소년 재단 소속 학생들과 학부모, 후원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재단 측은 콘서트를 통해 얻은 수익 전액을 중남미 국가 환우들의 치료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둬진 금액을 가지고 기부금을 가지고 올해도 여지없이 또 30여 명의 환자들을 수술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커뮤니티가 참석을 해준다면은 더 훌륭한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화랑청소년재단은 이날 행사에서 난타와 사물놀이 등 한국의 전통문화 공연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재단 측은 내년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 자리를 옮겨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경제 속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정승덕 실리콘밸리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이 주최한 2026 한미 경쟁 동향 전망 세미나는 미첼파크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실리콘밸리 지역 상공인과 단체장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세계 경제 둔화와 통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임정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단계적 투자와 사업성 검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호형 코트라 실리콘밸리 관장은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고, 이종혁 기술보증기금 본부장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인 경제인들의 연대와 정보 공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폭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하며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는데요. 지난주 6주 만에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던 흐름이 급반전되며 지난주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로 끝나고 있다는 위기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타격받은 다우존스가 나홀로 지난주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가운데 매그니피선 7 중 엔비디아와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5종목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상호 관세 위법 판결과 15% 보편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에 이어 3주 최저치로 밀린 비트코인은 6만 5천 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매도 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3월 금리 인하 여부가 2월 고용 지표에 달려있다는 월러 연준 이사의 다소 비둘기파적 발언이 있었지만 분위기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지난주 3일이나 작동했던 포모 현상이 사라지며 패닉 셀링이 대거 몰려왔고 장은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초토화됐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 수요일 엔비디아의 실적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실적 결과와 전망이 장을 회복세로 이끌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하락 모멘텀에 가속도를 붙일지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생각의 자유는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시인 페르난도 페소아의 말처럼 하나의 의견에 갇혀 그 노예가 되기보다 가끔은 내 안의 고집을 비워내고 세상의 다양한 결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